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키 옥션 창업TV 용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부터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채팅창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벌써 2022년 12월 한 해가 거의 더 저물어가고 있죠. 벌써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광고성 임원이를 좀 많이 지급해드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소통을 주시고 그리고 질문과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광고성 임원이 우리 얼마 드리죠?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4분께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4분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 알차게 들어주시면 아마도 대부분 어렵지 않게 퀴즈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처음 오신 분들께서 답변을 이렇게 채팅창에 해주신 분들 위주로 광고성 임원이 챙겨드리니까요. 오늘 방송 처음 본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인사 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진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네, 예진님 반갑습니다. 하이. 그리고 카터기님 안녕하세요. 카터기님. 네, 그리고 빛나 흥나님. 네, 이렇게 빨간 손바닥으로 장갑 끼신 손바닥 모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정훈케이님 역시 오늘도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페페님, 하이님, 네, 안녕하세요. 힐링님 오셨네요. 네, 소영님 안녕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지마켓 라이브 강의에서 분위기를 낸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산타 복장을 좀 하고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진 않고요. 네, 이렇게 배경 음악하고 인트로, 아우트로에 제가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렇게 눈 떨어지는 배경으로요. 어떠셨나요? 괜찮죠? 네, 12월에는 이렇게 눈 떨어지는 모양하고 제가 아마 내년쯤에는 네, 벚꽃이 떨어지는 날 있으면 제가 또 벚꽃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임상님 반갑습니다. 산타 복장 말고 꿀팁 주세요. 네,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덕주 실장님,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덕주 실장님, 이유는 이미 오신 분들 동심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죠 라고 하셨어요. 아, 네네. 자, 그리고 강의 고생하세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광고 시작 전에 슬쩍 예상해 보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광고에 대한 부분을 배우려고 오셨을 거예요. 지난 12월 초부터 우리 덕주 실장님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상위 랭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체적으로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또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광고는 이름하여 노출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광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 매출이 다 내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해서 나는 오늘 지마키 옥션 교육센터 라이브 강의에서 광고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 내가 오늘 광고를 해서 무조건 나는 매출이 올라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광고라는 건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지마켓 옥션의 검색 결과에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검색한 키워드 기준에서 최상단의 내 상품을 고객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물론 필요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게 반드시 있다라고 해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노출이 되고 우리 고객분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클릭하고 상세 페이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필요한 요소들의 인지를 하고 구매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노출을 했다고 해서 매출이 무조건 발생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마켓에서 노출되는 광고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하는 광고 상품에서
나는 지금 어떤 광고 상품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거냐 정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 말고도 나와 비슷한 상품군을 판매하고 있는 지마켓 옵션 판매자가 있나요, 없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자가 현재 광고 노출을 하면서의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내가 그 광고를 했을 때 내 예상 매출 실적은 어떻게 될 건지를 뽑아보는 시간이 오늘 1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보고 나서 질문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퀴즈 드리는 분들께 광고서 임원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님이 엄청 많다. 네, 엄청 많죠. 내 상품과 비슷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마켓 옵션에서 매출이 나올 거냐, 그 매출이 나의 수익으로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장표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지마켓 옵션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검색되는 키워드의 조회수를 보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양말에 관련된 키워드를 좀 뽑아왔는데요. 이런 자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뽑아볼 수 있는 위치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마켓 사이트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지마켓 사이트입니다. 모바일이 아니고 PC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형태에서는요.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판매자 서비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메뉴에 보면 판매자 광고샵이라는 메뉴예요. 제가 제 테스트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앞에 PC에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대소문자가 지금 현재 조합돼서 입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이디 비밀번호에 대해서 고도화가 좀 들어가서요. 다들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하실 때, 입력을 하실 때 대소문자 구별하셔서 구분해 주시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제가 지금 접속한 곳은 지마켓 하단에 있는 광고센터예요. 근데 광고센터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본 지마켓 광고 입찰이라는 메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지마켓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마켓은 광고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마켓에 접속했을 때 먼저 보여지는 광고, 말 그대로 배너 광고인데, 그 배너는 디스플레잉 에즈라고 해서 배너의 형태가 메인 배너 형태나 또는 스크롤 좀 내렸을 때 이 배너 형태로 존재되는 그런 광고들을 디스플레이 에즈라고 하는 광고 형태예요. 근데 이 광고 형태는 우리가 처음에 키워드별에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일반 광고의 키워드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전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메인 배너 광고를 집행하진 않고 검색 광고라고 하는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주를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마켓 광고 입찰이라고 하는 메뉴에 해당되는 광고, 그리고 검색 광고 두 번째는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요, 광고 용어로는요, 왼쪽을 우리가 CPP 광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CPP 광고는 쉽게 말해서 지마켓은 24시간 기준에 입찰 수에 맞게 입찰하신 분이 해당 입찰 마감 시간까지 최고가 기준에 낙찰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이 24시간에 정액제 광고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파워클릭 광고 입찰. 파워클릭은 여기서 클릭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시면 클릭이 있을 때만 광고비가 과금되는 방식의 노출 방식 광고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CPC 광고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는 제가 G마켓 검색 결과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판매하고 있는 상품 그 중에 양말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했을 때요, PC와 모바일 검색의 형태는 다릅니다. 등록되어 있는 상품은 동일할지언정 보여지는 위치와 레이아웃은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PC의 검색 결과와 모바일의 검색 결과.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모바일도 G마켓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갈게요. 네, 자 모바일에서도 제가 양말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혹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 상품 검색해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더 좋습니다. 네, 본인 상품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핫팩을 파는 사람이에요. 핫팩 검색해 보세요. 저는 지금 양말을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양말을 검색한 결과값을 보면요, 처음에 노출되는 광고는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 영역이에요. 그런데 모바일은요, 어떻게 나와요?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하는 광고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PC는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가 있지만 모바일은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스크롤 좀 내릴게요. 자, 먼저 둘러보세요. 동일하게 보여지죠, 지금? 여기 동일하게. 먼저 둘러보세요. 먼저 둘러보세요. 같은 상품으로 알 수가 있죠. 이 광고 상품의 이름을요, 지금 보여지는 게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광고의 명칭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파워클릭 광고예요. 그래서 보여질 때는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이게 파워클릭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이렇게 문구로 보여주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G마켓에서 파워클릭이라는 명칭으로 여기를 노출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 개발자분들 또 기획자분들이 여기를 먼저 둘러보세요가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마케팅적인 포인트가 강하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롤 조금 내릴게요. 조금 내려보면, 자, 두 번째 영역은 뭐가 나오냐면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죠. PC는요, 이 상품이 어떠세요가요, 바로 보여지진 않고, 자,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어떠세요가 나와요.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떠세요는 모바일 PC 동일하게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광고 상품의 이름은 아까 설명드렸던 파워클릭 광고입니다. 다만 파워클릭의 위에 있던 파워클릭 광고 상품은 8개 상품까지 입찰한, 그리고 낙찰된 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상품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워클릭은요, 라이트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라이트 상품은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다음 입찰 순위부터 8개가 파워클릭 라이트로 입찰돼서 낙찰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파워클릭 상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라고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시나요? 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오늘의 상품이에요라는 상품군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금 올려볼게요. PC에서. 네, 아까 파워클릭 끝나고 보였던 오늘의 상품이에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죠? 똑같은 오늘의 상품이에요라고 하는 명칭으로 노출이 되지만 광고 상품에 등록된 상품이 달라지죠. 지금 보면은 PC는 싹스샵이라고 하는 판매자님의 상품이 보여지고 있는데 모바일은 그렇진 않아요. 모바일은 러브앤삭스라는 판매자님의 상품. 이분이 지금은 PC에서는 두 번째 입찰로 낙찰되신 분이시죠. 맞아요. 여기 발음하기 어렵죠? 빛나흥나님. 네, 맞았습니다. 제가 퀴즈는 아니지만 우리 빛나흥나님께 광고성 이문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깜짝 이벤트로 계속 질문을 드렸을 때 호응해 주신 분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빛나흥나님 제가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이 링크에다가 접수해 주세요.
자, 다음 달에 내년 1월이죠. 광고성 이모니 3만 원 자동으로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네, 넣어주세요. 네, 다른 분들도 역시 우리는 아직 3개의 광고성 이모니가 남아 있습니다. 네,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상품이 다르죠. 예, 이 상품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왼쪽에 있는 오늘의 상품이에요는 정확한 광고 상품명이 키워드 플러스라는 광고 상품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이름 하나 더 보탤게요. PC 키워드 플러스. 또 한 번 이름을 더 보태면 PC만 키워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상품에는 PC 키워드 플러스라고 하는 상품군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은요. 오늘의 상품은 모바일 플러스 광고 상품이에요. 그래서 광고 상품이 두 개가 달라요. 우리 판매자님들께서 광고를 하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이에요를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이 부분. 그래서 특히나 모바일에서 노출되고 있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 상품, 즉 정확하게 따지자면 모바일 검색 결과의 17등 자리. 왜 17등이죠? 네. 8개는 파워클릭, CPC 광고지만 사실 오늘의 상품이에요라는 플러스 광고만 네, 유일하게 이 부분만 무슨 광고냐? CPP 광고입니다. 제가 러브앤삭스라는 판매자님 상품을 클릭을 하더라도요. 광고비가 소진되지는 않아요. 왜냐? 이분은 어제 16시 50분까지 입찰을 하셔서요. 16시 50분 이후에 낙찰되시고 19시쯤에 상품으로 이렇게 등록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은 그 낙찰된 금액으로만 이 자리를 정액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하루 정액제 광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아까 위에 있던 16개 상품들은요. 1순위부터 18등까지 상품들은 네, 말 그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당 네, 과금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광고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분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저는 구매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광고비가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광고를 무슨 광고라고 하냐면 네, CPC 광고 그리고 지마켓은 파워클릭 광고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광고 시작 전에 그러면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내가 운영을 할 건데 17등 자리요. 맞아요, 소영님. 그 자리를 운영할 때 있어서 우리 소영님이 제가 광고성 임원이 드린다고 하니까 와, 이게 굉장히 지금 답변을 잘해주고 계세요.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서 파워클릭이 아닌 네, 17등 자리인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운영했을 때의 나의 실적을 한번 예상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그 광고 영역에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보실게요. 아까 제가 광고센터의 페이지에 들어왔었죠. 어디냐면 지마켓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하단에 판매자 서비스의 광고샵. 자, 물론 우리가 왼쪽에 있는 CPP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해서 검색 광고, 그것도 모바일 플러스 광고의 실적을 예측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 상위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파워클릭 시스템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클릭 광고 입찰에 들어가 보면요. 자, 접속을 했습니다. CPC 광고를 진행할 건데 이 광고의 이야기는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때 같이 이어서 파워클릭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지 다음 주 화요일도 좀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파워클릭이라는 메뉴에 이거 운영하는 방법은 아니고 키워드라는 메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시즌별 키워드라는 메뉴가 있죠. 혹시 CPC 광고를 가장 또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이버 광고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이버 광고나 또는 뭐 쿠팡 광고나
또는 11번가의 광고, CPC 광고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포커스 클릭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에서도 이처럼 키워드를 뽑아보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마켓에 보시면 시즌별 키워드가 월별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지마켓 기준으로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이라고 하면은 11월 한 달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가장 검색 조회수가 높았던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소영님 계약서 아직은 안 왔지만 올 거예요.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도 계속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들 힘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월간으로 놓고요. 검색하기 버튼을 딱 눌렀더니 보시는 것처럼 빼빼로가 지금 상위 랭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30만 정도의 조회수인데 사실 빼빼로는 11월 한 달 동안 본 것처럼 제가 11월 한 달을 조회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12월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를 주간별로 놓고요. 주간별로. 그리고 12월을 각 주간별로 데이터를 합산시키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달 뽑아볼게요. 이렇게 한 달. 월간. 자, 그랬을 때 빼빼로, 그 다음에 베베드 피노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브랜드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회수가 많네요. 그 다음 노트북, 물티슈 순이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물티슈. 사실 물티슈는 제가 보기에는 지마켓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물티슈의 검색 결과가 약 18만 정도의 조회수거든요. 사실 이 조회수는 18만이 뭐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물티슈 한 달 조회수 보잖아요. 18만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제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 데이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도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이처럼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보셔서 물티슈랑 검색을 해보는데 와, 정말 물티슈는 정말 지마켓의 조회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려볼게요. 마스크, 운동화, 쌀 20kg 키워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절임 배추 20kg가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12월에 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이 시즌에 있는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양말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양말. 자, 양말 조회수가 11월 한 달 동안은 10만 정도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말을 팔고자 할 때 지마켓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마켓에서 광고로 등록을 할 거예요. 어떤 광고를 등록할 거냐면 모바일 플러스의 양말 그리고 양말과 관련된 키워드 몇 가지를 지마켓 옥션에 광고를 할 때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올 건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워드를 양말로 뽑았고요. 이 양말만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양말이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볼게요. 가방 잡화의 양말. 자, 그럼 위에서 대분류를 가방 잡화, 그 다음 중분류를 양말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양말. 안 보여요 저한테는. 양말 여기 있네요. 양말. 자, 그 다음 검색하기 눌러보면 자, 양말, 수면 양말, 그리고 여성, 남성, 스포츠 양말. 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건 역시 양말이고요. 그리고 수면 양말과 여성, 남성 양말 순으로 조회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말을 파는 판매사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양말만 파는 게 아니라 양말은 뭐 수면 양말도 있고요. 남성, 여성 다 판매하실 거고 두꺼운 스포츠 양말이나 겨울 양말도 있잖아요. 우리 키워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우리가 다 예상 수치를 한번 짜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서는 첫 번째, 그러면 양말로 먼저 등록하신 판매자님들 그리고 광고를 이미 집행하는 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하여 경쟁사 판매량 분석하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쟁사 분석은 그냥 경쟁사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쟁사를 판매 이전 혹은
광고를 하기 이전에 경쟁사의 실적과 경쟁사의 구성 그리고 경쟁사의 판매 형태를 분석한 이유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고객이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첫 번째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은 어떤 색상의 양말을 좋아하고 있고요. 한번 구매할 때 뭐 대략 한 다섯 켤레 혹은 10켤레를 좋아하는지 또는 진짜 구매할 때 한 켤레만 구매하는지 또는 여성 고객이 많은지 남성 고객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미 내가 판매 이전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위 판매자들 그분들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경쟁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판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 즉 경쟁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획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팔아야 될지와 고객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건데 엑셀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냥 메모장에 막 쓰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고도화된 데이터를 얻기가 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을 드리고 그 엑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을 잠깐 볼게요. 네, 네이버와 지마켓 판매자 광고센터 키워드 조회수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마켓은 낮은데 네이버는 높은 키워드도 있고 그리고 지마켓은 높은데 네이버가 낮은 키워드도 있어서 광고할 때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수면 양말이라는 키워드를 볼게요. 수면 양말이라는 키워드가 지마켓은 키워드가 높은데 반면에 네이버 가보니까 수면 양말 키워드가 일반적인 남성 양말보다 적다. 그러면 방법이 당연히 있죠. 어차피 채널은요. 광고가 시스템이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러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양말 또는 수면 양말로 상위 노출시킬 거야. 1등 키워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는 만약에 남성 양말이 더 키워드 조회수가 높다라고 하시면 네이버는 남성 키워드를 우리가 순위권에 노출시키는 키워드를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지마켓은 오히려 수면 양말 키워드가 높다라고 하시면 지마켓은 당연히 수면 양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수면 양말과 남성 양말 키워드 안 쓰실 거예요. 두 개 다?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키워드를 다 사용해요. 높고 적고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이버는 높고 지마켓은 낮은데 이 키워드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가 아니라 두 개 다 키워드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광고비 대비한 나의 적정 효율이 가능한 키워드라고 하면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나흥나님 어제 덕주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러스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방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플러스 광고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나님. 플러스 광고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플러스 광고 이름하여 오늘의 상품이에요. 예, 지마켓 모바일 검색 결과 17등 이야기입니다. 네, 그 얘기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링크를 한번 드린다고 했죠. 링크는 자 엑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엑셀로 지금 혹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C로 저랑 같이 실습해 보실 분들만 링크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엑셀을 열었을 때 여러분 혹시 여기 상단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경고 문구 뜨고 네, 입력 제한이라고 뜨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네, 제한 해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제 엑셀은요. 정답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미 빈칸을 채워놓은 게 두 번째 시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는 빈칸을 제가 채워놓은 시트예요.
여기는. 그리고 첫 번째 빈칸은 오늘 저랑 같이 해보려고 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채우면요. 그 광고를 집행했을 때 한 달 내 예상 실적 수익이 나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뭐 100% 맞다고 아닙니다. 이 수치가 예상이지 나 여기에 100만 원 시켰다고 해서 그 광고를 하면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생길 거야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 작업이라도 했을 때 나중에 요번 달 1월 1일부터 광고를 집행하고 31일까지 그 이후에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도 안 하고 그냥 키워드 무리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씩 광고를 했을 때 데이터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광고 예상 실적 분석표를 한번 저랑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의 예상 실적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상위 상품의 판매량을 분석을 해볼 건데, 자,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G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양말이라고 하는 검색 결과예요. 왜냐면 지금 저는 테스트로 양말이라는 키워드에, 즉 양말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양말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걸로 각자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걸로 해버리면 상황이 다르게 검색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말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 상품의 사례로 직접 대입해 보셔도 좋아요. 자, 양말을 검색하면 먼저 둘러보세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상품 중에 파워클릭. 이 상품은 어떠세요도 파워클릭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이 광고 상품들, 지금 현재 상위로 노출되고 있는 판매 상품들이에요. 즉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양말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의 상품이에요, 즉 17등에다가 내 상품을 붙인다. 그러면 러브앤삭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 쿠폰으로 달려있는 제품 있죠? 이 분들은 내가 1등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2등, 3등으로 더 밀려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1등들에 대해서 판매량과 판매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비슷한 상품군을 팔고 있고요. 동일한 구조에 노출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해봤을 때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러브앤삭스라는 판매자님의 지금 구매 누적을 보면요. 자, 제가 엑셀에 작성을 할게요. 엑셀표를 열고요. 판매 상품 번호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다가 상품 미니샵명을 쓸게요. 자, 러브앤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러브앤삭스 판매자님이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마스킹 처리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왜 내 거 왜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건 뭐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장은 다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다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공유되어 있어요. 이걸 뭐 제가 막 이분의 정말 막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보도록 할게요. 누적 판매량은요 5078 5078개였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판매자님은 10% 땡땡이라는 판매 상품명으로 시작하는 판매자님, 이분의 누적은 제일 많네요. 네, 29만이네요. 29만 9,042 누적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근데 누적이 제일 많은데 오늘의 상품이에요 순위에서는 2등 광고 상품을 입찰하신 거예요. 판매량의 노출 순위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입찰 순위예요. 입찰하시고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광고의 입찰가로 제시하셔서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신 분의 순서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제작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상품명, 그 다음에 68,000이죠. 68,281건의 누적의 수치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숙제예요.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건데, 자,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혹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혹은 목요일 아침에 오셔서 동일한 시간, 목요일 오전 시간에 보시는 게 좋겠네요. 증가되어 있는 누적 수치를 뽑아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다시 들어왔을 때 누적 수치가 얼마만큼 증가되어 있는지 보시고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예상입니다. 러브앤땡땡님이 5078이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6000건으로 증가되어 있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10% 땡땡땡님께서도 네, 심지어 이분은 30만까지 증가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국내 땡땡님도 이분은 조금 덜해서 7만 건 정도 증가되어 있더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여기다 엑셀에다가 네, 계산식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판매됐던 판매 건수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G마켓은 찍혀있는 거래 숫자는요. 구매 숫자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누적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광고 판매자님들의 이 데이터는 실적을 보기 위해 첫 번째는 요거를 캡처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증가되어 있는 개수를 세고 나면 충분히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의 판매량을 가져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만약에 엑셀을 보니까 판매 상품은 현재 2등 판매 상품이 가장 판매량이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매에 대한 대략적인 볼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 옵션의 구성이에요. 베스트 옵션 구성. 자, 한번 판매자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이 판매자를 볼 건데요. 10%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 판매자님. 자, 이 판매자님은 제가 이 판매 상품은 PC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PC로 들어왔습니다. 네, 소영님께서 지금 두 번째 판매자님의 판매량은 제 브라우저 상으로는 웨이 브라우저 상으로는 29만 1943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이상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보여지는 건 지금 다르다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들어가 볼게요. 브라우저로 G마켓 접속을 할게요. PC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말이라는 키워드, 양말. 자, 양말에 아까 누구셨냐면 지금 쭉 내려볼게요. 상품 번호를 입력할게요. 지금 PC와 모바일은 다르게 보여지니까요. 제가 이분의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하는 게 낫겠네요.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상품 번호. 그건 이 판매자님이거든요. 자, 지금 누적을 보니까 네.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네. 지금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의 형태와 지금 현재 소영님이 말씀하셨던 상태를 보면은 지금 동일하죠. 지금 제가 보는 거랑. 근데 아까 제가 봤을 때도 다르게 보여졌었나요? 모바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모바일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동일한데요? 네. 금세 구매가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까 한 건이 지금 보면은 지금 한 개 차이 난다는 거죠. 네, 이거 바로 차이가 나는 게 실시간 방영이에요. 구매하시잖아요? 바로 올라가요. 한 개 차이 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아, 깜짝 놀랐네. 네, 바로 구매가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 판매 상품 들어가면 판매자 이름이 되게 웃기네요. 난 깜짝 놀랐어. 순간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발 장난이로 돼 있는데 좀 잘못 봤거든요, 저는. 네, 어떻게 제가 잘못 봤는지는 제가 19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품평을 볼 겁니다. 상품평 보면 지난번에 제가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판매 상품의 지금 종류가요. 색상이 좀 되게 다양해요. 중목도 있고요. 장목도 있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양말도 있고요. 색상도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골지로 해서 여성의 느낌이 좀 나죠. 여성의 발일 거고요. 여성용 양말로 먼저 썸네일을 꾸몄고요. 색상을 베이지로 꾸몄죠. 그 이유가 있겠죠. 자, 분석하는 방법은요. 상품평에 보시면 신규 등록 순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상품평에 보시면 이 일반 상품평에 나오는 옵션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무지 화이트, 아이보리, 골고루 쭉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지난번 방송 보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요걸 다 엑셀로 긁어 써서 필터를 걸어 보시면 옵션에 어떤 상품과 어떤 색상이 가장 판매량이 많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셀에 보시면 옵션이 만약에 이분이 5번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가 가장 판매량이 많았다. 590개다. 그리고 3번 옵션 군에 블랙 컬러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11번 컬러에 베이지 컬러가 그 다음 순위다라고 데이터를 뽑아보라는 거예요. 뽑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데이터를 뽑으면 자,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뭐지 주간디? 네. 첫 번째는 내 상품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가 생기겠죠. 나는 베이지색이 없고 다 화이트랑 블랙 컬러만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 광고 상품을 노출했을 때 지금 판매량이 높은 판매자들을 보니까 네, 아이보리 컬러가 높더라. 그리고 다 나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양말은 다 단목인데 지금 판매되는 거 보니까 장목의 두꺼운 스포츠 양말이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 최근에.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이전에 광고를 이미 집행했던 판매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네, 두 번째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베스트 옵션의 구성으로 해서 첫 번째로 아이보리 컬러일 거다. 자, 이 데이터는 지금 제가 전체 뽑은 거 아니라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실제 반영을 해달라. 실제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디바이스의 비중. 그러면 이 양말이라는 키워드는 모바일과 PC 중에 어디가 조회수가 높을까를 짜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아까 보셨던 파워클릭의 리포트 키워드에 보시면 시즌별 키워드에 양말, 월간의 양말 G마켓입니다. 조회를 해보니까요. 10만 정도의 조회수였는데요. 자, PC만 따로 봤을 때는 9,000이고요. 모바일은 네, 95,0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95,000에 PC, 모바일은 95,000, 대략 95,000이고요. 그리고 PC는 9,000이었습니다. 대표 키워드는요, 양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 비중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는 10만 정도의 조회수니까 10만 이렇게. 그러면 자, 모바일의 비중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건데 화면을 좀 확대 좀 시켜드릴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자, 모바일 비중, 즉 모바일 광고는 뭐예요?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모바일에 한 10배 정도 되네요. 맞아요. 그럼 모바일 광고는 뭐다? 모바일 땡땡땡 광고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들 광고비가 많으신가 봐요. 네, 네, 소영님이 정답이셨습니다. 네, 힐링님도 넣어주셨는데 좀 늦었어요. 모바일 플러스. 네, 맞습니다. 소영님께 광고성 임원이
당첨! 네, 맞습니다. 모바일 플러스 광고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하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요. 오히려 PC 비중이 이게 90이 나오기가 10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뭐 해야 돼요? 그냥 키워드 플러스 광고. 지금 파워클립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워클립 빼고 CPP 광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왜냐? 이 광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 이것도 하나 제가 퀴즈 드릴까요? 자, 이건 그냥 제가 드려볼게요. 좀 다 못 맞힐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자, 만약에 비중이 PC가 90%가 나오고요. 모바일이 10%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광고 중에 하나가 파워클릭을 우선 제외하고요. 모바일 플러스 광고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키워드 플러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광고를 또 할 수가 있죠? 비중이 이렇게 나왔을 때 광고비 지원 안 해준다 안 해드린다니까 바로 채팅창이 조용해지는데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자, 파워 상품 광고까지 할 수 있죠. 네, 파워 상품 광고는 PC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 광고를 채택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옥션에 보면 네, 옥션에 보면요. 옥션 키워드가 오히려 더 A4 용지나 사무용품 중에 키워드가 PC가 더 높아요. 조회수가요. 뭐 지마켓은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마켓은요. A4 용지가 지마켓은 PC의 자, 전체 카테고리를 볼게요. PC의 9,000이잖아요. 모바일도 예, 더 높아요. 19,000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옥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자, 모바일의 A4 용지가 500분이 안 되고요. PC는 1600이에요. 이처럼 B2B 사업자분들, 즉 무슨 얘기냐면 B2B 구매하는 사무 비품의 수요가 옥션에서 많이 나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표가 잡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PC 기준은 모바일 플러스 PC 기준은 키워드 플러스 파워 상품의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영님,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플러스 맞는데 두 가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파워 상품 광고.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너무 오래 끌었어요, 시간을. 자, 상위 키워드 이건 분석을 해볼게요. 상위 키워드를 뽑으려면요. 다시 한번 파워클릭에 들어오셔갖고요. 여기서 뽑을 거예요. 어떻게 뽑냐면 전체 키워드 다운로드라고 하는 요 엑셀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2022 1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뽑아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만약에 시즌성이 있는 키워드다, 상품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달을요. 내년 2월로 잡을게요. 1월은 너무 급하니까요. 2월 또는 나는 3월부터 신규 아이템을 생각하고 광고를 할 거야. 그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자, 월간의 데이터를 자, 올해 3월달로 잡아서 내년 3월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기 누르고 나서 전체 키워드 다운로드 이렇게 그럼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잡힙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나와라. 약! 네, 나왔네요. 편집 사용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위에. 그러면 이렇게 11월 한 달 데이터가 11월 아니죠? 3월 한 달 데이터가 나왔죠. 야, 올해 3월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게 포켓몬빵이잖아요. 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불매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포켓몬빵은 조회수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순위에는 안 올라온 걸로 파악되더라고요. 자, 그때도 역시 아까 베베드 피노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게 많이 검색됐었네요. 3월에도, 올해 3월부터도. 자, 한번 이걸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번 행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행이 다 잡힙니다. 이때 정렬 및 필터. 제 마우스 포인트 잘 보세요. 거기에 필터를 걸어주시고
대카테고리를 우리는 가방 잡화에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가방 잡화 확인, 중분류를 양말로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양말이라는 상품의 광고 실적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말부터 해서 키워드가 쭉 나옵니다. 조회수를 우리가 다 갖고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광고는 이 밑에 있는 키워드도 다 잡을 거예요. 이 키워드를. 그런데 지금은 상위 키워드 10개만 가지고 모바일 플러스 광고의 집행에 힘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바일 플러스 10개 키워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판매하는 양말이 다 포함을 시키는데 더씨는 만약에 미포함한다. 제외하세요. 페이크 삭스도 포함시킨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니 삭스는 없다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특성이 좀 다르죠. 여기 이제 레깅스 판매하시는 분들이 추가 옵션으로 많이 판매하시는 게 니 삭스이긴 한데 뭐 판매를 나는 이거 안 한다고 하시면 뺄게요. 그리고 스타킹 양말도 난 없다 하면 빼고요. 발토시 빼고 네, 퓨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요. 네, 나머지 10개 키워드예요. 네, 10개 키워드 이렇게 뽑을 건데 이 10개 키워드의 조회수까지 같이 가져올게요. 이렇게 저는 이만큼 갖고 와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복사 그 다음에 들었던 엑셀에서요.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시트 하나 추가해서 이 뒤에다가 양말 키워드 갖고 오고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회수까지 가져놓을게요. 조회수 이렇게 조회수까지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하나, 둘, 셋, 야! 눈높이 강의네요. 네. 제가 눈높이를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눈높이 강의고요. 네,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 양말부터 해서 이 광고 전 16개 키워드를 한번 대략 금액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이제 광고 비용을 좀 볼게요. 광고비는요. 오늘 하려고 하는 광고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비면 볼 거예요. 여기. PC는 필요 없어요. 광고 안 할 거예요. 모바일 플러스만 할 겁니다. 왜냐? 전 양말이니까요. 자, 보기 위해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야겠죠. 다시 한번 G마켓 하단에 판매자 서비스였고요. 광고샵이었죠. 자, 광고는 집행하는 방식하고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G마켓 광고 입찰의 검색 광고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 보셨던 17층 자리를 광고하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 광고 여기에 양말 키워드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양말 키워드 입력을 하시고요. 조회.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광고비가 나와요. 이 광고비가 지금 현재 키워드 플러스 광고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PC. 아까 잘 배웠죠? 그리고 두 가지는 PC예요. 키워드 파워 상품. 이 두 가지는 PC만 노출되는 광고 자리였죠. 자, 우리는 모바일 플러스 검색이라는 요 메뉴입니다. 지금 금액을 보니까 지금 1등 입찰 자리가 23,400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어제 전시현황에 보면은 23,400원 되어 있잖아요. 전시현황이라는 건 지금 전시되고 있는 광고 상품들에 노출하고 있는 광고 상품들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을 말하는 거야. 그 분들이 입찰한 낙찰 금액을 말합니다. 자, 어디냐면 이분이죠. 양말을 검색을 했을 때 쭉 내려볼게요. 자,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보이시나요? 지금 1번 판매 상품이 요겁니다. 낙찰받은 금액이 23,400원. 나머지는 다 8,000원, 7,000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광고를 시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를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갖고 그 24,400원 넣고 그냥 끝내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보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이 뭐 23,000원으로 1등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최고가 입찰 기준은요. 입찰 단위 기준만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1등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1등을 할 수가 없겠죠. 이 금액을 내야지 이 금액보다 100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죠. 왜냐면 하루에 2만 원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8,100원만 내면 되거든요. 8,100원만. 지금 현재 1등 기준에 100원만 올리면 되는데 이분은 굳이 1등이었는데 8,100원만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올렸던 건 좀 잘못하신 분이긴 합니다. 요거 실수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등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자, 상품 선택을 눌러서 상품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양말 상품은 등록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걸 테스트로 캠핑 용품으로 해볼게요. 캠핑 용품. 그러면 자, 캠핑 용품은 모바일 플러스에 1,600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제 상품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제 상품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 다음에 입찰은 한 달만 광고할 거야. 한 달만 입찰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광고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동안 내가 지금 제시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찰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1등하면 이렇게 1,700원이겠죠. 1,700원이겠죠.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방금 이 분이 1,600원이었는데 자동 입찰을 걸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자동 입찰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100원이 올라가면서 1등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홈으로 가서요. 상세 보기. 자, 캠핑용품. 제가 이번에 진짜 1등 해볼게요. 이분을 넘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입찰 금액은 1,900원이긴 하나 어떻게 한 거냐면요. 자, 여기다가 최고가 입찰을 제가 4만원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변경 신청하기. 자, 보시죠. 보면은 아까 2등이었던 그러니까 2등이었던 분이 1,600원을 사용했던 분이 최고가를 여기다 10,000원에 샀던 거예요. 10,000원. 저는 4만원에 샀기 때문에 저분의 최고가를 넘어서 저는 1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다른 차순위 판매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소진하잖아요. 무조건 1등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지금 모바일에서 1등이 아니에요. 17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다시 한번 바꿀게요. 홈으로 가서 상세 보기. 금액을 그냥 2등으로 할게요. 1,600원으로. 그리고 최고가 사용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경 신청하면 다시 이렇게 평화롭게 되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지마켓 광고 시스템이죠. 이렇게.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아까 양말이라는 키워드는 금액이 무슨 얘기하면 광고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지금 광고 금액 보는 시간이니까요. 모바일 플러스 검색에 8,000원이다. 8,1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모바일 플러스 8,100원 이렇게 입력해 놓으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여성과 남성 양말. 자, 여성과 남성 양말로 갈 때 키워드의 금액은 되게 저렴해질 거예요. 보세요. 대표 키워드만 대부분 비싸요. 여성 양말 조회를 해보니까 여성 양말 3,000원, 3,400원 정도네요. 남성 양말 2,800원 정도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400원, 2,800원.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스포츠 양말, 발가락 양말. 스포츠 양말 3,000원, 발가락 양말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일일이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3,000원, 1,000원. 그리고 나머지 키워드들도 검색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금액들이 1,000원에서 한 500원대 정도 나올 거예요. 500원 이상입니다, 무조건. 왜냐면 모바일 플러스는 입찰 시작가가 500원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금액이 한 1,000원대 정도 될 거예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대. 뭐 많은 건 2,000원이겠지만 그건 무리하게 올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0원 정도 놓으면 하루에 전체 광고비가 한 3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양말을 지마켓에서 등록하시고
17등 자리에 관련된 키워드 16개를 등록시키는데 고정 노출을 잡는 거죠. 하루 동안은. 그럼 하루에 3만 원이라는 광고비가 소진될 거다라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게 막말이 아니면 당연히 양말 아닌 키워드로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럼 다음 화면, 자 5번입니다. 예상 판매량 분석. 그러면 지금 조회값이요, 제가 16개 키워드가 자 조회수만 합치면 얼마냐면 썸이 되어 있습니다. 17만 9,657이에요. 그쵸? 다 합산됐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의 클릭률이 만약에 2%였을 때 방문 수치가 약 3,000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강사님 질문 주셔야죠.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클릭률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클릭률은 자 보세요. 물론 완전히 클릭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요, 대략적으로 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파워클릭을 잡을 수가 있어요. 파워클릭에 보면 광고를 집행할 때 일반 광고를 이렇게 집행할 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선택 단계에서 양말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양말 키워드가 여성 양말, 남성 양말, 이런 양말들 있죠. 걔네 키워드의 클릭률이 몇 프로인지가 이렇게 잡혀요. 보이시나요? 제가 보면은 대략 1.13 정도 높은 것도 있고요. 양말 키워드만 따로 조회를 보니까 양말 키워드는 0.8 정도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16개를 다 뽑으면 더 정확할 수는 있고요. 대략 한 5개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까 보세요. 1.5, 1.8, 0.8이잖아요. 3개만 이렇게 보니까 이 3개에 대한 평균치는 1.38이네요. 지금 보이시죠? 엑셀 여기 지금 약간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1.36이군요. 그럼 1.36입니다. 그러면 자 대략적으로 반올림이 되지 않은 데이터 퍼센트로 보니까 1%대입니다. 1%대. 그래서 만약에 17만 9천의 조회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1% 정도의 방문자 수, 자 클릭률을 가지면 방문자 수가 얼마예요? 2,443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3만 원의 광고를 했을 때 이 키워드를 다 검색을 했을 때 17등에 나왔다라고 하는 예측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2,400명 정도의 약입니다. 방문자 수를 모을 수 있고, 내가 만약 전환율이 20%라고 나왔을 때 월 예상 판매량은 489건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건 엄연히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를 실제로 예측을 해놓고 전환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환율 10%도 안 된다, 난 15%다 변경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상 수익을 한번 볼게요. 예상 수익은 판매가가 아까 판매자님의 판매가가 얼마였냐면 8,400원이에요. 그런데 8,400원 딱 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죠. 판매 형태는요, 아까 우리 PC로 봤을 때 이 판매자님의 이렇게 후기를 보잖아요. 일반 상품별 후기입니다. 그럼 몇 켤레씩 구매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보시면은 후기가 달리는 것 중에 개수가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개수? 이 개수를 카운트해서 한 개가 아니라 3개씩 구매 많이 한다. 지금 보니까 한 개가 5켤레씩 판매하니까 한 개씩 구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17번짜리에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17번, 19번, 18번. 디자인은 8번. 무지돌돌이, 그 다음에 6켤레 골고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요렇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저가로 판매하는 것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로 구매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6개 묶어서 파니까요. 그럼 여기서 판매가가 7,900원 정도로 잡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은 또 다르겠죠? 가격 자체가. 그럼 매입 단가가
내가 한 50% 정도의 금액으로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대략 3,500원을 잡을까요? 3,500원 정도. 그리고 카테고리 수수료 13%의 마진이 개당 마진을 3,000원씩 본다. 지금 보시면 13%에 이렇게 50% 잡으면 3,000원씩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노란색만 변경을 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계산식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 계산됩니다. 그러면 총 마진 금액이 만약에 정말 판매되는 게 월 예상 489개가 팔렸다라고 하면 총 예상 마진은 164만 8천 원이고요. 광고비를 하루에 3만 원씩 써서 30일을 곱하고 나눈 금액,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73만 9,274원이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임상님이 저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그쵸? 지금 광고비 3만 원에 내가 20% 전환율에 이만큼만 판매가 된다라고 하시면 나는 충분히 매월 한 코디에서 73만 원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환율이 20%가 나오려면 그만큼 많은 후기와 아까 보셨던 고객이 정말 들어왔을 때 전체 구매를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옵션들의 필요 요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영업이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은 여러분들 나중에도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매 전환율, 평균적인 구매 전환율을 말할게요. 이건 채널별로, 상품별로, 유입된 키워드별로 구매 전환율은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등록한 상품의 구매 전환율에 대한 평균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캠핑용품, 그 캠핑용품의 코드를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지마켓에서 광고든 일반 등록으로 노출되는 상품이든 구매 전환율 난 15%라는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그럼 내가 구매 전환율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실 분 있나요? 정답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은 제가 정답자로 하겠습니다. 구매 전환율, 내 상품의 구매 전환율을 보는 방법,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좀 채팅을 좀 볼게요. 네, 광고센터 리포트에서 보는데요. 네, 첫 번째 광고센터 리포트에서 보는데요. 네, 나왔습니다. 하나. 네, 소영님은 이미 좀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임상님은 클릭률 나누기 구매율이요. 네, 클릭률 나누기 구매율이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임상님은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율은 말 그대로 구매 건수 나누기 방문자 수 곱하기 100의 수치입니다. 네, 근데 보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방법을. 또 다른 분은요? 자, 첫 번째 지금 데이터가 의견을 주신 첫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광고센터를 이용한다. 글꼴을 제가 이쁜 걸로 만들어 놔야겠다. 너무 작나요? 네.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검은색으로 바꿔야겠다. 글씨를 좀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광고센터 이용.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영님은 광고센터 리포트를 보는데요 라고 했는데, 자,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어디서 보냐면 이거는 파워클릭에서 광고가 집행이 된 경우, 그러면 광고센터 리포트를 이용하시는 거죠. 맞아요. 리포트. 자, 두 번째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네, 로그 분석이요. 네, 로그 분석은 세 번째 정도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로그 분석은 지마켓의 이 사설 로그 분석기가 적용을 하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지마켓은 내부에 로그 분석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널리틱스라든지 뭐 구글의 뭐 통계라든 네이버의 통계라든지 이런 게 지마켓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외부에 있는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외부 솔루션. 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두 번째는 N사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타마켓에 등록한 상품은 동일할 거 아니야. 가격도 동일하다고 하면 등록된 경우, 네, 타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로그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통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지난번에 제가 나누미넷이라고 한번 가르쳐 드렸죠. 나누미넷에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 호스팅에 통계가 잡혀요. 얼굴이 다 가렸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얼굴을 좀 피하는 게 낫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통계에 보시면 나누미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 호스팅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지 호스팅을 상세페이지 다 그걸로 쓰지라는 건 아니고요. 분석하려는 상품군의 이미지만 하나만 나노미넷을 통해서 이미지 호스팅 하시고 걔 통계값을 보시면 몇 명이 접속했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계산 방식인 구매 건수, 지금 우리 미첼님께서 지금 올려주셨죠? 구매 건수 나누기 그러니까 구매 건수 나누기 유입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죠, 나눔이넷이요. 근데 금액이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뭐 2,000원 정도? 네. 그래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부분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타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낫겠죠.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여기서 지금 정답자는 제가 좋은 말씀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소영님은 들었으니까 현진님도 지금 광고 넣었을 때 달리는 리뷰수요. 광고를 넣었을 때 달리는 리뷰수요. 이게 뭐 어떤 말씀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미셸님께 제가 광고서 이메일 드릴게요. 네, 미셸님이 정답자로 하겠습니다. 미셸님. 자,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매니저님. 네, 자, 화면 돌릴게요.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이미 다 돼서요. 정리를 한번 하고 이해를 다 도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트를 드렸어요. 엑셀 시트고요. 완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노란색만 채우시면 여러분들이 광고하기 전에 광고 실적이 얼마큼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현재 판매 중인 판매자들, 그 중에 그 광고를 노출하시고 있는 상위 판매자들의 누적 수치와 일주일 후의 변화를 보셔라. 그걸 판단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그 판매자분들의 옵션을 판단하셔서요. 잘 팔리는 상품 내 것도 가져와라. 그리고 옵션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그 판매자분들의 문의건이 쌓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문의건. 지금 이분도 160개의 문의건이 있거든요. 이 문의 중에 반복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문의 주시는 내용을 내 페이지에서는 그게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자동차 용품 중에 저는 뭐
뭐 X3를 운용하는데 X3를 설치할 수 있나요? 뭐 또는 저는 아반떼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다양한 또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내 상품에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사 분석하는 이유는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그 경쟁사는 고객하고에 대한 응대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거와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 두 번째 옵션 구성. 자, 그 다음에 상위 키워드를 조회수 그리고 광고비를 분석했었죠. 그래서 광고비를 우리가 이렇게 다 뽑아봤어요. 뽑을 수 있는 곳은 지마켓의 광고센터, 그것도 파워클릭 광고센터의 리포트 키워드 조회수였죠. 뽑아보시고 나서 엑셀로 뽑으면 쉽게 여기다 긁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일일이 모바일 플러스, 이건 안 했습니다. 모바일 플러스만 할 거니까 광고비를 쭉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 광고는 두 가지에 있다는 설명을 쭉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예상 판매량은 아까 보셨던 조회수를 합산을 시켜보면 예상 조회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예상 평균 클릭률은 파워클릭에 보면 일반 등록을 할 때 키워드별로 한 달 평균의 클릭률이 찍힌다 그랬죠. 걔 대략적인 클릭률의 평균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보면 자동으로 월 예상 방문 수가 잡힐 거야. 거기에 우리는 20%냐 10%냐 15%는 그 이전 데이터, 여러분들의 이전 데이터를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퀴즈 드렸던 타사에서 데이터가 있더라. 전환율에 대한 구매 전환율, 즉 상세 페이지 조회당 결제율이라고 있거든요. N사는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대입해 보셔도 돼요. 물론 100% 정확도가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 전환율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판매량을 분석해 줄 수가 있더라.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의 판매량과 매입 단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카테고리 수수료 대부분 13% 정도이실 거니까 13%로 잡아주시면 땡땡땡 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아니면 1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나타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해봤는데 완성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제가 이거는 양성된 거는 CT 2번에 넣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난번 캠핑 의자로 분석을 했을 때의 자료거든요. 네, 해당 판매자님들의 실제 데이터들을 쭉 넣어서 그리고 실제 광고를 집행했을 때 예상 실적들 그걸 뽑아보면 정말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내가 전환율 20% 정도를 달성하면 월 한 코드에서 9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코드가 10개면 곱하기 10개이겠죠. 광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 제 얼굴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꺼놓을게요. 네. 그래서 광고하는 방법은 아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모바일 플러스 광고는 제가 누누이 광고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전부터. 그래서 오늘은 광고하는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거보다는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 광고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하는 거요. 아까 제가 입체까지 했죠. 네, 그래서 낙찰 시간은 정확하게 키워드 광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다른 거 다 얘기 안 할게요. 17시 50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광고가 낙찰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입찰 들어오는 즉 하루 동안은 내 자리로 광고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소영님 오늘 배운 광고 실적 예상되기 꼭 해보고 광고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지마켓 판매 온라인 강의자. 네, 정말 저도 이렇게 써주시니까 저도 사실 교육 끝으로 갈수록 호응이 없으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말도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셸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나머지 분들도 질문 지금 있으시면 바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할게요. 그리고 앞에 우리 덕수 시장님도 계시니까 덕수 시장님한테도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마음껏 채팅해 주시면 지금 덕수 시장님 채팅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님께서 오늘 강의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료요.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환 파일은 지금 올려드린 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엑셀은 네, 요겁니다. 아까 연습했던 엑셀 파일이 요 파일이에요. 그리고 엑셀만 받으시고 안 하시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반드시 오늘 해본 거에 노란색만 확인하셔갖고요. 직접 광고비와 내 예상 실적을 뽑아 보시고 괜찮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광고 집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는 광고 이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광고하기 전에 예산 실적 뽑아보세요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를 하기 전에 예산 실적을 뽑아본 거고요. 광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광고 후에 예산 실적을 정확하게 그 실적이 맞았던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던 건지는 결과 매출 분석하기라고 하는 그 표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파워클릭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파워클릭은 리포트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뽑기가 더 쉬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도 잠깐. 네, 이번에님께서 광고 전후 실적 분석 다음 강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네, 제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배경음악 이렇게 틀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교육은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화요일, 목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질문과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1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2022년에 대해서 질문들을 가장 베스트 질문들을 모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랑 덕주 실장님이랑 매니저님 나오실 거예요? 아니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2편의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안녕.